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제주방송총국이 오늘 개국 69주년을 맞았습니다. 변방이었던 제주 섬에 첫 방송 전파를 쏘기 시작한 이후 70년 가까이 방송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제주 공동체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 곳곳에서 각종 개발에 따른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며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KBS 제주방송총국은 오늘 개국 69주년을 맞아 제주 사회의 갈등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특집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 사이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나종훈 기자가 주민 간의 소송까지 제기되며 도내에서 가장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는 조천읍 선을 1위. 마을개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리 사무소로 주민 10여 명이 몰려들자 소란이 빚어집니다. 마을 속 갈등은 동네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걸려있는 빨간 글씨의 현수막. 테마파크 사업자와 상생협약을 맺은 마을 이장을 부정하고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선을 1위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뉜 건 이 제주 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놓고 섭니다. 주민들은 모두 마을을 위한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좀처럼 의견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회 임원이 중심이 된 찬성 측에선 동물 테마파크가 마을을 발전시켜 줄 것이라 주장하고 새로운 관광객이 오므로써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큰 업체가 들어오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선 지하수 오염과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호수관을 연결하지 않고 이 사업은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중수 처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민들이 이제 생명의 젖줄인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급기야 찬반 양측이 서로 제기한 소송만 4건. 찬반을 떠나 마을 주민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주민이 이렇게 양분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든 치유를 해야 되겠다. 제주도는 관망만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도청이 그 큰 공권력과 금권력으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몇몇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묘안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4년째) 이어지는 제2공항 갈등도 숙제입니다. 성산읍 주민들은 이제 공항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소리 앉아서는 해보면 저 마음 다치고 저 주민들은 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해봐야 이게 하나도 없어. 주민들 스스로 갈등을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이 공항 추진 여부를 떠나 주민 설득 없는 과정이 갈등을 키웠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또 그 근방 사람들을 다 물어보고 하질 않고 그냥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선정해놓고 지금 이제야 반대 나옴저 찬성 나옴저 뭐 싸우니까 막. 개발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 편리. 하지만 이로 인해 바뀔 수밖에 없는 삶의 터전. 개발과 보존을 놓고 제주 사회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해군기지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가장 극심하게 벌어졌던 곳, 바로 강정마을이죠. 10년이 지난 지금 마을 주민들은 갈등의 상처를 씻어냈을까요? 허지영 기자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마을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동네 한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행사 이름은 주민화합 어울림 한마당. 해군기지 유치로 내홍을 겪은 지 어느덧 10년이 지난 지금 마을 주민들은 이 화합이란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엔 아니 화합이 된 줄로 알아도 그게 아니라 어느 사람은 와도 안 오는 사람은 아니야. 옛날에는 오셨는데 그럼 운동이나 뭐 할 때만 와 안 와. 행사 있을 때만. 굴찡거리고 잠 못 자고 그런 약만 먹으면 살아. 가장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공항 지역이 더 낫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공항 이제 건너가시고 그 해로 오래 끌려서
참석하려 했으니 타를 대신 우리랑 한잔세기라 학회력이라 해군이 찬성을 해본 거지. 찬성 주민들과 해군 사이의 갈등도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부대 안팎 상가에 주민들 가게가 하나둘 입점했지만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한 명이 왔어요. 청주대. 자기네가 도움을 준다고 했으면은 이쪽이 활용을 해줘야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난달 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차린 제주도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이 마을 세워주려고 관해서도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도 행정에서 확 끌고 가지 못하는 부분이죠.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갈등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해군기지 유치를 둘러싼 찬반 주민 간의 갈등도 마을 주민과 해군 사이의 갈등도 어느 것 하나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주는 이 대규모 개발 사업마다 소모적인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최승민 기자입니다. 10년의 갈등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갈등이 진행 중인 강정마을. 3년 전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진상조사 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채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협약위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1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지만 내부 이견이 있을 땐 권고안도 채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대목입니다. 갈등 관리 전문가도 없는 상태고 사무국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권한 또한 단순히 이제 권고 수준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한계들이 이제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 소통과 공론화를 위한 수기 민주주의 조례도 유명무실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인 현안이었던 영리병원 문제에 조례에 따른 공론조사위원회가 개설 불허를 도지사에게 권고했지만 원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론조사 결과라도 정책 결정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만 도민에게 남긴 선례가 됐습니다. 제주도가 17억 원을 들여 만든 미래비전에도 제주형 갈등 관리 방안이 제시됐지만 활용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이런 상황은 KBS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정의 갈등 중재 노력에 대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5%에 달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도정의 소통 능력 평가에서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절반을 넘었고 이 또한 잘 소통한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사가 어떻게 그 제도를 활용할 것인가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 수기조례 같은 경우에는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주민 의견 수렴들을 충분히 수렴해 나간다면 제도를 보완하거나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잘 활용하거나 이런 갈등 해결 방법 모두 도정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국내외 다른 지역에서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지만 제주와는 달리 이 소통과 경청을 매개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갈등 해법의 실마리를 박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확장으로 메타세콰이아 나무들이 잘려나갈 위기에 처했던 담양 가로수길.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담양구는 주민과 도의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접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곤 2달 만에 벌목을 최소화하는 우회도로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재안을 도출한 겁니다. 시민의 요구, 민주적인 절차성이나 보전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일본 요코하마 시내를 잇는 왕복 4차선 도로 공사에는 PI, 즉 주민참여제도가 적용됐습니다.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만 3년이란 시간을 쏟았고 언제든 공사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홍보관도 운영했습니다. 일본이 도시계획 등 공공사업에 PI를 도입한 건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事業を始める段階で PI やったおかげでこの北西線が必要だってことを皆さんがご存知なので
そういった意味でも実際工場をやるときにご理解が非常に早いと、で非常に協力的だという部分が一番の違いかと思います。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활주로 확장 공사에서 강조된 건 투명성입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독일 정부는 10년 동안 60차례의 대화 포럼을 열어 모든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일방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현명한 결정을 못 내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이 갈등을 소통으로 풀어가는 국내외 사례는 시민과의 대화에 귀를 닫은 제주도에 뼈아픈 조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네, 이번엔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진국들은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국내외 갈등 문제를 소통으로 해결하는 사례들을 봤었는데,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구체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제주 지역 갈등 현장의 공통점, 이 갈등이 생긴 뒤 제주도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선진국들은 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이나 도로공사 등을 할 때 시민 참여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영국에선 시민들을 개별 면담하고 최종 결론도 시민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공개 토론이 자연스러운 절차가 됐고요. 보통 1년여 동안은 의견 수렴에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이후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선진국과는 이 제주도가 크게 사정이 다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시민 참여 제도는 우리보다 앞서 개발로 인한 갈등을 겪은 뒤 도입됐다는 점을 볼 때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역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주 지역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주 지역에서 진행이 된 주민 설명회를 취재해봤는데요. 선을 1위 동물 테마파크의 경우 2005년 추진했던 당초 제주 목축 문화공원 계획이 동물 테마파크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 대정읍에선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확장을 놓고 반발이 거센데요. 역시 주민 수건 사업이었지만 2012년 2차례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역시 2014년 주민 설명회 참석자가 공무원을 포함해 5명에 그쳤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제주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이 선진국의 주민 참여 제도의 절차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7단계인데요. 네. 선진국들은 이 1단계인 행정이 사업을 설명하고 3단계까지, 설명회가 열리는 단계까지는 주민 참여 과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하는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3단계까지만 하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이후죠. 시민에게 권한을 주는 과정이야말로 시민이 실제로 참여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이 시민 참여 제도의 목적은 반대를 찬성으로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시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 행정의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반대를 하더라도 큰 합의 안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제주섬 곳곳의 갈등 속에서 긍정의 신호를 찾자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이 갈등의 해결책을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를 정부나 제주도에 맡겨야 하는가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이 제주도가 대답할 차례라고 봅니다. 네, 강인희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KBS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현안과 국가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인식을 알아봤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제2공항 추진을 두고 제주도와 반대 대책이 합의에 따라 KBS 주간으로 2차례 열린 TV토론회. 특히 지난 4일 2차 토론회에는 원희룡 지사가 직접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TV토론회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TV토론회를 보거나 혹은 접했다는 응답은 48.6%로 나타나 도민의 절반가량이 토론회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시청했거나 관련 기사를 접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진영을 묻는 말에는 제2공항 반대 측이 47.1%로 나타나 찬성 측보다 7.5%포인트 높았는데 토론회가 제2공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37.5%로 도움되지 못했다는 응답 46.6%보다 9.1%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공항 추진에 대한 의견은 의혹이 남아있으니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5.9%, 충분한 의혹 해소와 의견 수렴이 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5.6%로 조사됐습니다. 공론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1.9%포인트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였고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1.8%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공론조사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단일 의견에는 찬성 69.6%, 반대 21.7%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 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만 19살 이상 도민 820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23.3%입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차가 주차장 외벽으로 돌진해 외벽이 뚫리는가 하면 관광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주변 전봇대와 상가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소식 문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톤 화물차가 파손된 채 전봇대와 상가 건물 사이에 꼈습니다. 도로엔 사고 당시 상황을 알려주듯 유리 조각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이도일동 한 골목에서 관광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일대가 교통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와 전봇대, 상가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차장 외벽이 뚫렸고 파손된 외벽 콘크리트는 경차 앞 유리를 덮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 3층 주차장에서 경차가 외벽으로 돌진해 건물 외벽 일부분이 무너졌습니다. 내부 지지대가 없었으면 차가 지상으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에는 제주시 도남동 국민연금공단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제69주년 KBS 제주방송 총국 개국 기념식이 오늘 총국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홍성엽 총국장은 기념식에서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황금시간대 지역 시사뉴스 정보 프로그램인 7시 오늘 제주를 비롯해 제주 총국이 지역방송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6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고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모처럼 맑은 날씨를 보이며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한림읍 감귤하우스 5,400여 제곱미터를 군 장병 등을 투입해 철거했습니다. KBS 제주방송 총국은 지금의 갈등과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는 물론 도민과 시청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제주방송 총국 개국 69주년 특집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